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질병 11번째 시간이고요. 물병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궁도에서 질병 보는 방법, 물병자리 중심으로 볼 건데 1번 하우스, 그 다음에 선, 1번 하우스와 1번 하우스, 그 다음에 선, 6번 하우스는 거의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6번 하우스 물병이라는 것은 선과 어센던트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기, 신경계 질환이 있다. 그리고 불면증, 다리 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있는데 다리, 그러니까 무릎 아래의 발목,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목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번 하우스 물병은 이제 혈액순환에 관련된 거, 순환기 계통의 문제, 신경계 계통,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발목 문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왜 같이 막 같은 공간을 걸어 다녀도 유난히 다리를 삐끗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병자리일 확률이 많다. 써니 물병이든지 어센던트가 물병이든지 아니면 6번 하우스가 물병이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천왕성이 6번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으면 불규칙적인 수면, 그러니까 수면 불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만성 피로, 그다음에 긴장성 두통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하고 천왕성이 불화각 90도 그다음에 스퀘어 180도 포지션이 있으면 다른 감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 그리고 신경성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심박 불균형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성과 천왕성도 불화각이 있으면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 경직, 그다음에 뭐 허리, 다리 통증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병자리는요. 공기 사인이잖아요. 공기 사인이라 한 시간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굉장히 움직이는 별자리죠. 그래서 정신적인 과속에서 질병이 시작이 됩니다. 느리게 숨을 쉬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순환계 계통, 신경계가 놀랍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조금 느리게 한 박자 쉬고 진행하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센던트가 지금 물병이거든요. 어센던트가 물병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병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무릎 계통 이런 게 별로 좋지 않고 순환계 그다음에 신경계 이런 쪽으로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게 유레너스가 또 6번 하우스에 있거든요. 이 차트는 하필이면. 그래서 수면 장애 그다음에 긴장성 두통 뭐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6번 하우스가 보면 사자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 자리는 우리가 배웠을 때 척추에 관련된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심장 건강, 척추 이런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순환계 계통도 조심해 줘야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나이가 조금 돼요. 60년생이라서 기본적으로 발목 그 다음에 이제 써니 캠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릎 계통 이런 부분도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이나 무릎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심장이나 척추 부분도 이제 6번 하우스에 조심하셔야 되고 늘 이게 긴장성 두통, 이게 혈액순환, 뭐 순환계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 지금 이런 쪽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좋지 않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6번 하우스 자체가 이제 물병 자리죠. 6번 하우스 자체가 이제 물병 자리인데, 여기는 썬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포춘하고 머큐리라는 행성이 들어있거든요. 이 6번 하우스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렇게 막 질병적으로, 그렇게 막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포춘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약간의 그런, 이게 행운의 포인트이거든요. 행운의 포인트. 그래서 질병상에서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이라든지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물병자리에 관련된 질환, 아니 무릎이 아니라 발목 질환들이 순환계 계통 뭐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뭐 혹시라도 뭐 다쳤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는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토푸춘이라는 게 행운점을 가져다 주는 행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이 있어가지고 선도 열심히 활력적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는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나쁘게 작용을 하진 않는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물병 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병 자리는 자유로운 정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리고 물병 자리는 이제 또 한겨울이잖아요. 염소 자리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가 오는 거니까 기간으로 보게 되면 1월 20일 정도부터요. 2월 18일, 2월 18일. 2월 18일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겨울의 별자리죠. 겨울인데 한겨울의 별자리네요. 그죠? 이 원소는 공기 사인입니다. 공기 사인이고 지배행성은 고전에서는 고전에서는 세턴 토성이고요. 현대 점성학에서는 유레너스 천왕성을 나타냅니다. 어,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겨울에 겨울에 한참 겨울인 거죠, 사실은. 보게 되면요. 자, 1번 하우스. 우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1단계 초급 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낸 건데요. 여기, 에리즈,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캔서, 리오 보고, 그 다음에 리브라. 정갈, 사수, 염소, 물병, 그 다음에 물고기. 그래서 이 물병 자리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물병 자리.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를 나타내면 우리가 또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양음을 나타냈을 때 양음, 양음, 양 잠깐만요. 여기가 음이네요. 음, 양, 음이고요. 여기가 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음이 되죠. 그러면 카디널 픽스 미터풀, 카디널 픽스 미터풀, 카디널 픽스, 카디널 픽스. 그러면 여기는 고정의 별자리죠. 그러면 물병 자리 자체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성격적으로 보면 남성적이고 외향적이죠. 외향적이고 약간의 고집이 있겠다. 픽스니까, 그죠? 고집이 있다. 라고 봐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절적으로 보면 여기가 겨울을 상징하는데, 겨울, 여기가 동지가 있고, 여기는 소한대한이 들어있거든요. 물병자리는요, 소한대한이 들어있어요. 소한대한이 한참 추운 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 한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참 유지되는 겨울, 한겨울이라고 보고, 어, 여기에서, 어, 천왕성 자체가 이제 들어가는 행성이기 때문에 변화, 그 다음에 혁신, 그 다음에 뭐 전기, 뭐 신경, 뭐 순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왕성을 쓰다 보니까 변화나 혁신의 별자리다라고 보고 정기적인 별자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흐름은 소한, 대한 이렇게 한겨울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 사인이고 현대에서는 유레너스 천왕성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병자리의 신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종아리나 발목, 혈관계, 신경계, 순환계를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목이고요. 이 몸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막히면 바로 몸에 피로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병자리는 겉으로는 되게 냉철하고 독립적인 별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굉장히 그 흐름이 굉장히 뭐 불규칙
규칙적인 생활 패턴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 별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흘러가는 길과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바로 몸에 대한 피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회복력은 빨라요. 강점으로 보면. 회복력은 굉장히 빠르고요. 머리 회전이 되게 빨라요. 머리 회전. 그러니까 여기 공기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점으로 보면 순환기 계통, 혈액순환 쪽으로 장애가 올 수도 있고 하지정맥류 있죠. 하지정맥. 우리가 왜 다 모든 사람들이 서서 일을 한다고 해서 하지정맥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지정맥류,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과민,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압 부위는 다리, 그 다음에 발목 부분, 그 다음에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니까 혈관 부분, 신경, 그리고 이제 뇌파에 관련된 에너지도, 뇌파 에너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은 다리 저리는 거 있죠. 다리 저림. 다리가 저리는 것도 있고, 하지 정맥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순환 장애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이런 게 대표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병자리 이제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물병자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고, 혁신적 시각을 지닌 독립적인 별자리이거든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에 이제 긴장이 쌓이기 쉽고 내면에 감정이 쌓이기 쉬운 별자리가 물병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장점으로 보면 독창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독창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객관적.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보고 또 자유로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적 에너지가 지적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 에너지는 공기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으로 보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 불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정 표현, 공기 사인이라서 감정 표현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단절될 수가 있고요. 스스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고, 이게 정신적인 경향을 보게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휴식을 잊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식을 잘 몰라요. 휴식 시간이다,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휴식 시간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신체보다는 두뇌 피로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기 사인들이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그 다음에 물병 자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쌍둥이 자리 마찬가지, 물병 자리 마찬가지. 신체의 그 피로감보다는요, 머릿속에 두뇌 피로감이 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생각이 너무 많다, 일단. 생각이 많아서 자면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뇌 피로감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고,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은근히 규칙을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염소 자리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치유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몸의 흐름을 느끼는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계속 표현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물병자리는 두뇌형 피로 체질이거든요. 몸보다 머리가 먼저 과열이 되고 생각의 전류가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차단하기보다는 좀 느껴라.
그리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관계를 좀 단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보면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단절한다. 라는 사람들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감정의 연습, 그러니까 감정을 차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것,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물병자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병자리의 건강을 살펴보면요. 물병자리의 건강의 포인트는 혈액순환, 신경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수면 리듬이 불안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한겨울 소환대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따뜻한 음식 이런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환을 해줄 수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음식, 피로를 회복해주는 음식 이런 게 몸에 좋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카페인. 카페인이고 에너지 음료. 그리고 과도한 당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신경과민, 그 다음에 불면이 생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잠을 못 자는데 카페인을 많이 마셔버리면 조금 힘이 든다. 그리고 막 에너지 음료도 많이 마셔버리면 오히려 더 불면증을 초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의할 음식들 요거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운동은 뭘까요? 필요한 운동. 필요한 운동은 머리 중심의 에너지를 몸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비우고 몸의 리듬을 되찾는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걷기, 자전거, 수영. 수영도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 순환을 시켜주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정신을 이완시키는 운동, 뭐 명상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조절해주는 운동, 그 다음에 취미 활동, 뭐 이런 거. 때에 따라서는 감정을 발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댄스나 좀 과격한 운동, 하이킹, 뭐 또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 그 다음에 낮에도 좀 걷기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밤에도 이제 취미 활동과 동시에 약간의 명상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병자리는요, 종아리, 발목, 혈관, 신경계 부위를 담당을 하는 별자리이고요. 치약 질환은 순환장애, 하지정맥류, 불면, 신경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독립성이 되게 강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좀 억제하는 스타일이고요. 머릿속에 생각들이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다라는 거고, 건강 음식, 운동법 이런 게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몸이 느리면 생각도 평온해진다. 그래서 생각의 속도를 늦추자. 몸의 리듬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가 때때로 불안과 단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병자리들도 잠이 들지 못할 때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물 한 잔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경안정, 혈액순환, 감정을 표현하고 규칙적인 수면. 진짜 자유는 몸과 마음이 함께 흐를 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병자리들도 순환계 계통의 질환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의 과부하로 인해서 너무 예민해지고 불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정화되는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물병자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은 마지막 시간 물고기 자리까지 할게요. 행성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나 좀 깊이 들어가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까지만 하고 행성은 또 한 템포 쉬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